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 파트너 영단어에서는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시켜 드립니다. 명품 단어 암기 3계명이죠. 항상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단어의 문맥어의 다이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이어를 암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영어식 사고방식은 바로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영어식 사고방식이란 무엇이냐?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가 있죠. 이 기본 의미, 중심 의미가 사용되는 환경, 다시 말해서 그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다? 동의어 유형을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귀에 쏙쏙 머리에 콕콕 박히는 파트너 영단어. 오늘은 despise와 despise, despise와 despise의 엄청난 비밀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경멸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despise라는 단어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despise라는 단어가 파트너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단은 despise죠. 첫 번째 despise라는 단어는 경멸하다 또는 몹시 싫어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동의어를 경멸하다의 동의어 5개와 그 다음에 싫어하다의 동의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6단어를 학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despise라는 단어에서 the라는 prefix는 바로 noun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spi라는 어근은 바로 look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단어죠. despise라는 단어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역시 이 단어도 역시 the는 noun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sp는 look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동의어 유의어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6개, 7개, 7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식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암기하기 엄청 어려웠던 단어도 여러분들 용어로 존나 쉬워집니다. 첫 번째, despise라는 단어입니다. the라는 단어는 바로 noun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spi는 바로 look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보세요. spi라는 어근과 spect, spec이라는 어근은 look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spy라는 단어가 뭡니까? 다른 나라의 비밀을 엿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spy, 첩보원, 간첩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inspec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순수한 영어의 look into에 해당이 되는 표현인데, spec은 뭐요? look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는 into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inspec의 의미가 뭐냐면, 뭐뭐의 안을 들여다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요? 조사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conspicuous라는 단어에도 역시 뭐요? spi가 눈에 보이죠? 이게 뭔가 잘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잘 보이기 때문에 뭐요? 현저한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현저한 또는 두드러지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어쨌든 간에 이 despise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요?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아래로 내려본다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개념이 되겠죠. 업신여기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ook down on이 순수한 영어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look up to, 위로 쳐다본다, 사람을. 그 의미가 뭐예요? 당연히 존경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he는 down이다, 아래. sp는 뭐다? look, 보는 개념이 되더라.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는 거니까 경멸하다, 멸시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가십을 뭐요? 경멸했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이 가십을 매우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이 가십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죠.
험담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가십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제 경멸하다, 멸시하다, 동의어 유의어. 니는 뭐다? 다운을 의미하더라. 스피는 뭐다? 룩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동의어 유의인 deride, disdain, bring into contempt, scorn, 요 네 단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단어도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고급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급 어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derid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형태를 보시면은요, 니라는 단어는 뭐다? 다운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ride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타다의 개념이 되죠? 말의 등을 타는 것을 rid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의 등을 탔으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개념이죠? 평상시보다. 높은 곳에서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derid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당연히 뭐예요? 사람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순수한 영어의 laugh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eride라는 단어는 위에서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는 조롱하다, 조소하다, 비웃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deride라는 단어에서 이 RID가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바로 ridicu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ridicule이라는 단어가 바로 비웃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도 역시 비웃다, 조롱하다, 조소하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다? ridicu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는 다운이고 아래라고 그랬죠? ride는 뭐다? 타다. 말의 등에 타다. 다시 말해서 높은 곳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말의 등은 높은 곳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look down on이 된다라고 그랬죠? 조롱하다, 조소하다, 비웃는 단어인데 이 비웃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이 moc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mock라는 단어가. 이 단어도 핵심으로 한번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mock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monkey, 원숭이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숭이 흉내를 내서 상대방을 놀린다라는 개념이에요. 모커리라는 이 목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고의 명사꼴이 모커리가 되겠죠. 원숭이 흉내를 내서 상대방을 놀리다, 조롱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목. 요까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의 견해는 구식이라고 뭐요? 조롱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능동태 표현으로 쓰면은 deride, A as 비구문이 되는 겁니다. A를 B라고 조롱하다 이런 얘기죠. A를 B라고 조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어, disdain이라는 단어죠. 여러분들 이 단어는 상당히 암기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나 어원으로 암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this라는 접두어는 away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away는 버리다가 되겠죠. 또는 this라는 접두어는 부정어, 반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this는 away나 not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이 nain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nain이라는 단어에. 이 nain이라는 단어는 타인의 유마 현상인데요. 이걸 먼저 학습을 먼저 합시다. 유마 현상이라는 게 뭐냐? 유마라는 것은 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트랙이라는 단어를 유마시키면 드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타인이라는 단어를 유마시키면 네인이라는 단어가 탄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t가 뭘로 바뀌어요? d로 바뀌는 것이 유마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인은 타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타인의 어원이 뭐예요? 바로 타익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타익. 이 타익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잡다라는 얘기죠. 이게 잡았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쓰여서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예요? 뭐뭐 하고 생각하다라고 그랬죠? 이게 생각하다인데 무엇인가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가치가 없으면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disdain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것을 this, 버리는 개념이에요. 왜 버립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리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한테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물건 자체를, 그 물건이나 사람 자체를 뭐 하는 개념이에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바로 disdain을 의미하는 겁니다. disdain. 그래서 낭비 방법입니다. dis는 뭐다? away. 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dain은 뭐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립니다. 왜 버려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의미가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거부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암기 방법이죠. dis는 뭐다? not을 의미합니다. 부정이나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nay는 뭐라고 그랬어요? 타익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얘기인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야?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원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의 뭐요? 반대라는 얘기죠. 가치가 있다의 반대는 뭡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뭐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거부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disdain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 남자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의 제의를 뭐 했다? 무시했다, 거부했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그의 아들에게 조언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얘기죠. 그는 그의 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무시했다, 거부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turn to라는 표현과 look to라는 표현은 의지하다, 의존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의지하다, 의존하다, 기대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기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데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가를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이 있고요.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매우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당황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자기 친구 쪽으로 몸을 돌린다라는 얘기죠. 몸을 돌리는 게 turn to가 되는 겁니다. 친구 쪽으로 몸을 돌려서 친구를 본다라는 얘기죠. look to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나는 내가 친구에게 몸을 돌리고 친구를 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친구에게 의존을 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대한다라는 개념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turn to, look to 중요한 표현이니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turn to A for advice, look to A for advice 그러면 뭐예요? A에게 조언을 의지하다, 의존하다, 기대하다가 된다라는 사실. 세 번째 동의어입니다. bring in contempt. 이 contemn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contem이라는 단어에 con이라는 접두어는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 쓰였고요. 이 tem이라는 어근이 중요한 어근입니다. tem. 이 tem은 톰입니다. 톰. 이 톰의 어근이 cut, 잘라버리다가 되는데 어떻게 연상을 하시면 되느냐면 톰을 톱으로 연상하시라는 얘기예요. 톰을 톱으로 연상을 하세요. 톰은 무엇이다? 톱은 뭡니까? 물건을 이렇게 자르는 개념이죠. 커트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에럼이라는 단어가 원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어는 부정어 not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톰은 뭐다? 컷이라고 그랬죠. 그럼 에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원자의 개념이었죠.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도 자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에럼이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단위로 잘랐다라는 개념에서 밀입자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어네토미라는 단어가 있죠. 해부학입니다. 톰이 뭐다? 자르다라는 얘기예요. 해부학도 역시 이 톰이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컨템이라는 단어는 뭐냐? 의미가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라내는 것이냐? 관계를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누구누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낸다는 얘기는 단절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관계에는 나쁜 관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악마와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리다, 단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단절합니까? 단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마가 싫으니까. 나는 악마를 경멸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잘라내요? 왜 관계를 단절해요? 악마가 싫으니까. 악마를 경멸하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컨템의 의미가 바로 경멸, 멸시, 무시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콘은 뭐다? 강조, 완전히 의미로 쓰이고요. 템은 무엇이다? 컷, 잘라버리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악마와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리다, 단절하다. 왜? 악마가 싫으니까. 악마를 경멸해서. 컨템의 의미가 뭐다? 경멸, 멸시, 무시.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경멸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소방관들은 경멸했다, 무시했다라는 얘기지, 뭐를? 그들 자신의 안전을 경멸했다라는 얘기는 무시했다. 전혀 그들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훌륭한 소방관들이죠. 그는 이 jail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프리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교도소가 되겠죠. 요거의 동사적인 의미니까 뭐가 돼? 그는 투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2년 동안 뭐 때문에? 이 컨템프라는 표현이 법정 용어로 쓰이면 법정을 경멸하다, 법정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scorn이라는 단어죠. 이 scorn이라는 단어를 학점으로 먼저 암기를 시켜드리고요. 정석적인 어원으로도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s라는 단어를 사운드로 연상하시기 바라요. s를. 이 코는 그래 우리의 신체에 있는 코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스콘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콧소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스코프도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스콘과 스코프는 동의어인데요. 콧소리를 내다라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지.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래버려요. 그건 뭐예요? 무시하는 개념이죠. 그랬다. 그래서 이게 코로 웃다, 비웃다, 경멸하다, 멸시하다 의미로 써요. 멸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다, 찾지 않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가 scorn, scoff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S는 사운드, 소리라고 그랬죠? 코는 뭐다? 노즈라고 그랬죠? 콧소리를 내다 하고 무시하는 개념이에요. 비웃다, 경멸하다, 멸시하다, 멸시하여 거절하다, 찾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orn을 우리가 어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정석적인 어원으로. 이 S라는 단어는 바로 X가 바뀐 겁니다. X라는 단어가. X는 뭐요? out이 되겠죠? 이 콘이라는 단어는 바로 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뿔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유니콘이라는 거 있죠, 유니콘. 유니콘이 바로 전설의 동물인데요. 뿔이 하나 박힌 말을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혼, 뿔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뿔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뭐가 돼요? 옹 하고 이렇게 경적을 울리는 경적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뿔로 박아서 바깥으로 쫓아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경적 소리를 내서 뭐다? 크게 바깥으로 쫓아버리다라는 기본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면 이제 간단하게 암기가 됩니다. S가 뭐다? X out. 바깥으로 쫓아버린다는 얘기죠. 바깥으로. 코는 혼, 뿔, 경적 소리라고 그랬죠. 뿔로 박아서 바깥으로 쫓아낸다. 왜? 경적 소리를 크게 내서 누군가를 바깥으로 쫓아버려요. 왜? 경멸해서. 싫으니까 쫓아버리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바로 경멸하다, 멸시하다, 비웃다, 멸시하여 거절하다, 찾아놓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scorn
A as B 구문이 나와 있죠? 그럼 이때 A와 B는 주술관계를 형성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 여자는 그들의 견해를 구식이라고 뭐했다? 멸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멸시하다, 무시하는 단어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dismiss라는 단어가 있어요. dismiss라는 표현이. dis는 away, 멀리를 의미한 말이고 miss는 send, 보내다라는 얘기예요. 라틴어 어근에 miss라는 단어나 miss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send의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transmit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보내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요? 전송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전송하다. transmit이라는 표현이 멀리 보내다, 쫓아버린다라는 얘기예요. dismiss의 기본적인 의미는. 왜? 싫으니까. 그래서 dismiss의 의미가 바로 멸시하다, 무시하다, 묵살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여자는 그들의 견해가 구식이라고 멸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제 스콘의 대상이 뭐요? 인비테이션이 되죠. 초대를 스콘하다라는 얘기는 뭐요? 거절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동의어 유효입니다. 싫어하다, 싫어하다의 동의어 유효 요 6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detest, abhor, loathe, abominate, be averse to, be allergic to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detest라는 단어입니다. ne라는 접도는 away, 멀리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test의 의미가 뭡니까? 시험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싫으니까 뭐야? 시험을 멀리 한다라는 얘기는 시험이 싫어서 멀리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detest라는 단어는 싫어하긴 싫어하는데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다를 우리는 한자어로 뭐라고 그래요? 혐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어에는 loath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detest는 니는 뭐다? 멀리하다. 테스트는 뭐다? 시험. 시험이 싫으니까 시험을 멀리한다라고 그랬죠.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는 단어입니다. 영영사전 풀이를 보시면 싫어하는 거예요. dislike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문을 보시면 그들은 서로서로 엄청나게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on sight이라는 단어는 보자마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자마자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abhor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ab라는 접도는 바로 away, 멀리하는 단어가 되고요. hor이라는 단어는 바로 horror. 여러분들이 horror film 그럼 뭐가 됩니까? 공포 영화를 의미하는 말이죠. horror의 의미는 바로 terror, 공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공포 또는 무섭다라는 얘기죠. 두려운 것이나 무서운 것을 우리는 뭐요? 매우 싫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bhor이라는 표현은 무서워서 멀리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ab는 뭐다? 멀리하는 개념이죠. 멀리하다. ab는 멀리하다. away, 멀리하는 개념이고요. horror는 공포, 무서움, 몹시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죠. 무서워서 멀리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가 됩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싫어하는 거요.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싫어하는 건데 매우 많이 싫어하는 것을 abhor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예문을 보시면 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매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랍니다. 뭐처럼? 머터가 그들의 입에서 녹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이 표현은 바로 관용적 표현이 되죠. 하나의 이디엄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의 의미를 봅시다. 직역을 한다면, 머러가 입에서 녹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머러가 입에 들어가면 녹아요, 안 녹아요? 당연히 녹는다는 얘기죠. 근데 녹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는 시밀 때다.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시침이 떼는 사람은 질색이다라는 얘기죠. 시침이 떼는이 뭐죠?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질색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 racism이라는 게 뭐야? 인종차별주의를 의미합니다. 나는 인종차별주의를 뭐한다? 싫어한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로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한번 학점으로도 암기시켜드리고 어원으로도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LOA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로우로 연상을 하시란 얘기예요. 로우로 연상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더를 the man으로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 남자를 아래로 낮추어 본다라는 개념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look down하고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더를 the man으로 연상하라고 그랬죠. 그 남자를 낮추어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핵점으로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멸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니다, 핵점이죠. 로우가 뭐다? 낮추다. 더면 그 남자가 되겠죠. 그 남자를 낮추어 보는 거니까 경멸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라고 그랬죠.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ate, 미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우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로드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접근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OATH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오스의 의미가 뭐냐면 맹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또는 욕이나 악담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오스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럴로 연상하시기 바라요. 이 오럴에 OA가 들어가 있죠. 어원 자체가 오럴인데 오럴로 연상하면 오럴의 의미가 뭐예요? 말하는 단어가 되겠죠. 엄마한테 뭐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번 시험 망쳤습니다. 다음 시험에는 잘 보겠다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럼 의미가 뭐예요? 맹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욕설과 악담으로도 써요. 말은 말인데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나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쁜 말을 하면 당연히 욕설, 악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암기할 때 욕하고 이 악담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마에게 욕설을 퍼부어요. 왜 퍼붓습니까? 악마가 싫으니까. 악마를 경멸해서. 그래서 이 단어가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나는 뭐다? 공포 영화를 매우 싫어한다, 혐오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스의 의미가 뭐다? 맹세, 욕설. 악마에게 욕설을 퍼붓다. 왜? 싫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사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abomination이라는 단어예요. abominate. 이 단어도 역시 핵점과 어원 접근법으로 두 가지로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AB는 뭐예요? away. 멀리하다라고 그랬죠? AB는 뭐다? away. 멀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나라는 단어를 채소인 미나리로 연상하시기 바라요. 미나리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나리의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빠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나리를 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미나리를 멀리하다. 왜? 안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미나리, 채소 이름을 의미하죠. 미나리 냄새가 너무 싫어서 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연상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혐오하다, 증오하다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AB는 away, 멀리하다. 미나는 뭐다? 미나리로 연상을 하라. 미나리를 멀리하다. 왜? 싫으니까. 혐오하다, 증오하다가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원으로 접근해 드릴게요. abomi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AB는 뭐다? away, 멀리하는 개념이고, 원래 오민이라는 단어는 오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맨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징조를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bad omen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good ome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현이 나오면 이건 뭐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가 되겠죠. bad omen 그럼 뭐요?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 불길한 징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abomination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bad omen이라는 표현이 이 어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불길한 징조를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불길한 징조를 멀리한다. 왜 멀리합니까? 불길한 징조를 너무 싫어하니까. 불길한 징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불길한 징조가 너무 싫어서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싫어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혐오하다, 증오하는 단어, abomination이라는 단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A, B는 뭐다? 멀리하다. 오면은 뭐다? 여기서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를 멀리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길한 징조가 너무 싫어서 혐오하다, 증오하다가 되겠죠. 이와 같은 선생님이 두 번씩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더 쉽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나는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걔가 우리 집 근처에 소변을 보는 것이죠. 이 소변을 보는 것은 urinate 단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unfairness라는 표현이 뭐예요? fair이라는 단어가 공정하다, 공평하다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예, 부정어 on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공정, 불공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abominate unfairness가 뭐가 돼요? 불공정을 증오하다, 불공평을 싫어하다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문이죠. be avert라는 표현이에요. 이 avert라는 단어는 이제 avert의 형용사꼴인데요. 이 어라는 것은 away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avert는 turn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avert의 기본 의미는 turn away가 되는 겁니다. 외면한다라는 얘기죠. 몸을 돌려서 피한다라는 얘기예요. 위험이 다가왔을 때 몸을 돌려서 피하다, 회피하는 단어가 avert라는 단어입니다. 이거의 형용사꼴이 바로 avert가 되는데 이것도 피하는 개념이에요. 왜 피합니까? 싫으니까 피한다라는 거예요. 싫으니까. 뭐 좋으면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avert의 어는 뭐다? away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vert나 vert는 어원이 뭐다? turn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turn away, 몸을 돌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싫어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vert, 어는 away, vert는 turn, 돌리다, turn away, 몸을 돌리다, 외면하다. 왜? 너무 싫어서. 그래서 be avert의 의미가 뭐뭐를 몹시 싫어하다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변화를 몹시 싫어한다, 변화를 반대했다가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내가 그 말을 케이트에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해봤는데 그 여자는 그 아이디어를 나의 말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다가 되죠. 반대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be allergic to입니다. 근데 이 allergy라는 단어는 뭡니까? 알레르기, 이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원래 어원은요, 이 AL은 바로 alter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alter의 의미가 뭐예요? 바꾸다라는 얘기죠. 바꾸다라는 얘기는 바로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alter, other,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ther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알레르기라는 것은 이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알레르기라는 단어 자체가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알레르기가 생길 정도로 몹시 싫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알레르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뭐다? 알레르기. 알레르기는 무엇이다? 알레르기가 있는 또는 알레르기가 생길 정도로 몹시 싫어하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뭔가를 몹시 싫어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집안일을 몹시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despite라는 단어죠. 이 despite라는 단어가 뭐다? despise라는 단어와 파트너 단어라고 그랬죠. D는 뭐다? noun을 의미하는 말이고 sp는 look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despite라는 단어가 뭐예요? 경멸하다, 무시하다라고 그랬죠. 고통이나 어려움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를 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들 despite의 어원을 보시면은요. despite이라는 단어는 D는 어디에서 왔다? noun에서 왔다. sp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다? look에서 왔다라고 어원사전에 나와 있죠. 근데 이 despite이라는 단어는 뭐다? in despite of의 short의 형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단축된 형태인데 고대 중세 영어에서는 이런 형태로 쓴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랑스 어원으로는 en despite de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세 고대 때 쓰던 표현이고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됐느냐면 이 D를 빼고 in spy로 보면 이렇게 남아 있죠. 또는 in하고 over를 빼버리고 뭐요? despite만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뭐다? despite, in spy로 보면 남아 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despite 앞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in spite of에서 spite 대신에 despite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despite, in spite로 보면 현대 영어에서는 알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1번 예문을 보시면은요, all 일이 뭐요? 시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뭐다? 전혀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 setback이라는 표현이 바로 좌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frustration하고 동의어가 되겠죠. 수많은 좌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요? persevere, 인내를 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일주하는 개념이죠. 뭐를 타고? 풍선을 타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동의어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face, 얼굴이 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지? teeth, 이빨. 왜 이빨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로 쓰이지? 이 단어들이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그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 the face of라는 표현이죠. in the face라는 단어의 동사적인 의미는 직면하다, 만나다가 되는 겁니다. 얼굴을 서로 마주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직면하다, 만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고통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직면했음에도 끝까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문맥에서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또 우리나라 말에 얼굴이라는 말이 또 쪽이라는 말도 있었죠. 아이고 얼굴 팔려, 아이 쪽팔려,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용기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입니다. in the teeth of라는 표현이에요. 이 teeth라는 단어는 이빨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이빨의 역할이 뭐예요? 뭔가를 꽉 물다, 이를 꽉 물다, 이를 악물다, 이를 꽉 물다라는 얘기예요. 이를 꽉 물고 뭔가를 하는 개념은 인내하고 참아낸다라는 개념인데 이런 환경을 가정을 해봅시다. 고통이나 어려움이 직면했어요. 고통이나 어려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끝까지 달렸다라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고통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개념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 그 새로운 정책이 채택되었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주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이 채택이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with all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전치사 with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가지다, 갖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all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라는 강조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행복을 가졌대요. 누군가가 모든 행복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더 큰 행복을 원한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문맥에서는 모든 행복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행복을 원한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with all이라는 표현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의미가 탄생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예쁘다. 모든 이쁜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이뻤지만 그 여자는 더 예뻐지기를 원했다가 되죠. 두 번째 문입니다. 그 여자의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과연 후어올이라는 단어가 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전치사 후얼은 바로 후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후얼은 before에서 이 be가 생략된 형태예요. 여기 나온 후얼은 바로 이까지 생략돼서 이 후얼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얼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앞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옳은 모든 것 다라는 개념이죠. 보세요. 모든 행복이죠. 모든 행복이 다 앞에 있어도 더 큰 행복을 원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죠. 이런 문맥에서는 모든 행복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의미가 여기서 저절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남자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점이 있지만.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책은 스타일이 명료한 문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가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notwithstanding 이라는 표현이죠. 이 not이라는 단어는 뭐다? 부정을 의미하는 말이고, withstand라는 표현이죠. withstand는 뭐냐면, withstand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stand는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서 있다. with라는 접두어는 back을 의미합니다. back. 이 back이라는 것은 뒤로, 거꾸로,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ithstand의 기본적인 의미는 반대쪽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쪽에 서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편에 서서 저항하다라는 개념이에요. withstand의 의미가 뭐다? 저항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notwithstanding의 기본적인 의미는 저항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문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통에 저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고통을 무시하고 고통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예문을 보시면은요, 중요한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그의 아주 성공적인 해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렇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바로 대조, 역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이때 notwithstanding의 동의어는 뭐예요? however 또는 nevertheless로 이렇게 바꿨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nevertheless라는 표현이죠. never이라는 표현은 부정, 뭐뭐 하지 않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 less의 의미가 뭡니까? the less는 더 적다라는 개념이에요. 더 적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돈이 과거보다 적다라고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과거보다 더 적어도 이런 개념이죠. 결코 신경을 쓰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돈이 과거보다 더 적어도 the less가 되죠. 결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문맥을 보시면 돈이 과거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죠. 돈이 과거보다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문을 보시면은요, 가망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 법을 바꿀 가망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를 해보는 것이 뭐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책은 뭐예요? 너무나 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며 뭐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핵제어원 연상법이죠. 항상 어휘를 암기할 때는 핵심 다이어와 동의어 유의어를 함께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